결연 절차 보겠습니다. 결연은 결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결연위원회가 누구냐? 이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밖에서 어디 데려오는 거예요. 뭐 아동복지학 교수, 소아과 의사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결연위원회가 구성돼야 의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입양돼야 될 아동이 있고 입양하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근데 야, 지금 결연을 시켜야 돼. 다 모여 집합해. 하면 집합하겠습니까? 상식적 생각해서 자기 부모도 있잖아요. 나는 교수고 의사고 이런 사람들인데 집합해. 그러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소집이 안 될 거예요. 뭐 2달, 3달 소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동만 무한 대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결연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주장들을 보면은 이 예비 입양 부모가 자기가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아니, 니들이 무슨 시장에서 아이 고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권리와 책임은 같이 간다. 뭐라고요? 권리와 책임은 같이 가야죠. 어떤 사람에게 권리는 주고 책임은 안 줘. 그러면 권리를 나눠가겠죠. 독재하겠죠. 그죠? 근데 권리는 또 안 주고 책임만 준다. 그럼 노예죠. 무한 희생이죠.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아동을 내가 입양하려고 하면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죠? 아동이 배고픈 똥 싸면 기저에 갈아줘야 되고, 이거는 결연위원회입니까? 입양 부모가 합니까? 입양 부모가 하죠. 결연위원들은 그냥 그 생업에 쫓기다가 와가지고 그냥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커피 헛적헛적 마시다가 야, 쟤랑 살라 그래. 그럼 끝이에요. 그죠? 다시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예비 입양 부모는 신중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를 내가 평생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저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아동이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아이, 장애아동, 연장아를 입양 안 한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만든 겁니다. 근데 연장아, 암아, 장애아를 입양 안 하는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참고로 저는 남자아이 입양했어요. 네,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죠. 그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내가 저 정도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장애가 있어. 근데 내가 저 장애 아동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건데 결연위원들은 그런 책임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키울 거 아니니까. 그냥 저희도 생각해. 그럼 끝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 문제입니다. 자, 기존에는 입양기관 복지사가 결연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입양기관 복지사는요, 그 결연시켜서 끝이 아니에요. 가정법원에서 최종 입양 심사가 허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입양부모 상담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시킨 아동이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경험으로 축적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결혼하는 거나 내년에 결혼하는 거나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 전문성이 축적되겠죠. 그죠?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둘이 살라 그래. 그리고 끝이에요. 사후관리 이런 거 일절 개입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10년 결혼해봤자 전문성이 쌓일 수가 없죠. 맨날 애 보지도 않아요. 입양부모 상담도 안 합니다. 그냥 소리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결연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입양 부모와 아동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결연위원회가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 생모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그냥 다른 어떤 미군 장교한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네가 좀 잠깐 키워라. 내가 나중에 데려갈게. 맡겼는데 5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네가 키웠으면 좋겠다. 그냥 네가 입양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양 법제성으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결연위원회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보내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결연위원회가 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입양 부모와 그 아동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입양기관에 하면은 입양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입양기관이 만약에 상담 조사를 한다면은 입양기관 사람이 결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갔네요. 왜 큰일 났네?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문장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특정 아동을 장기간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미 형성된 가정 내 애착관계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 네. 이렇게 5년 키운 아이를 다시 보육시설로 보내면 안 되겠죠. 아니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정입양은 안 된다. 예비입양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냥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애착관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다시 보내버리면 아동 입장에서는 이미 친생부모를 한번 잃었는데 입양 부모까지 한번 더 잃는 그런 아동 최우선 원칙에 역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추가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둘째 줄 보세요. 결연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동 수용을 거절하면, 그러니까 결연위원회에서 지정한 너는 이제 이 아이를 입양해라 하고 결연을 했는데 이거를 거절하면 교육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냐? 아동 중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가정조사를 또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 다시 밟아라 이 뜻입니다. 페널티죠, 페널티. 네.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연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면 아동 중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입양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비 입양 부모가 결연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은 자신감 교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아, 연장아, 장애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안타깝지만 예비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남아, 연장아, 장애아를 양육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그 아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연위원회는 그 아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너 이렇게 같이 살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매치를 시켜주는데, 결연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근데 예비 입양 부모는 무한한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연위원회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연위원회 결정을 4번, 5번 계속 거절한다.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단 한 번도 거절하면 안 돼. 이건 너무 좀 페널티가 센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페널티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